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하락은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발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악재는 언제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단기적인 저점 어디가 좋을지 그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시장의 완벽한 저점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영상을 지켜와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없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힌트를 시장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뉴스, 지표,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우리 불안하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갈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실시간 이슈도 추가적으로 또 무료로 드리고 있죠. 리얼미국 주식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실시간 뉴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리얼 뉴스 속보입니다. 바로 올라오는 뉴스들 뿐만 아니라 맨 상단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증시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매주 3번의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도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익 1%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간단한 정리입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의지가 좀 드러났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도 러시아에게도 원유 천연가스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물불 안 가리고 최근엔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협상에서 러시아가 좀 유리해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유도해주는 모습인데요. 물론 트럼프도 뭐 낮은 원유 가격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겠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오늘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의 관세 부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전 세계가 경기 침체 분위기, 트럼프가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추가적인 하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하방이 분위기 시장 속에서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힌트가 이제 곧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리 부양책,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띄어 올릴 수 있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지금 현재 4월 5일 날짜로 있는 모습입니다. 4월 5일 날짜면 그러네요. 토요일이 맞네요. 4월 5일 한국 날짜 기준입니다. 4월 5일 날짜로 있을 예정이고요. 새벽에 하겠죠. 그래서 힌트가 주목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이 시장의 단기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진정시킬 만한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양적 긴축을 아예 끊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다라든가 이런 멘트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제대로 된 방어적인 발언을 못 해주면 아마 최고의 저점은 아마 5월달, 6월달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채한도 협상이고 뭐
어찌 됐든 부채 한도 협상은 잘 이루어지니까 이걸 악재라고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그냥 결국에는 합의 되겠죠. 뭐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늦게 합의되면 TJ 잔고가 비는 시간이 증가하고요. TJ 잔고가 비었다가 갑자기 채우는 과정 속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정권 안에서 뿌려놓은 단기 채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실 트럼프 정권이 이것만 처리하기에도 사실 저는 채권 거의 똥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똥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사실상 이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채권 발행이 급하게 늘어나면 시장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 시장은 단기 하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협상이 늦게 되면은 유동성에 대한 변화로 주식시장에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악재예요.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야기도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은 이번 주 힌트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방은 5월달, 6월달쯤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는 뉴스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관세 우려의 확산으로 분기 말 주가가 폭락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 관세 우려로 폭락했고 S&P 500은 올해 들어 5% 하락했습니다. 몰랐다가 다시 하방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우리 2025년도는요. 주식시장 자체가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증시긴 해요. 왜냐하면 2년 연속 직전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항상 2년 연속 상승한 다음에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상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특별하게 이상한 흐름은 아닙니다. 돌아섰고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우려로 S&P 500 연말 목표를 6,2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로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변수를 만들어내서 증시를 끌어내린 거죠. 국채는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며 주식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이제 국채 하락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다. 직전 전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나쁘지 않은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지금 이제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세워주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도 바로 이슈 타고 다음 주부터 반등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해지 수요로 인해서 온스당 3,100달러를 돌파하며 세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 심리가 많이 몰렸고요. 특히나 국채가 안 움직이던 국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점 그냥 다 하락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하락이 뭐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정규 시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거든요. 정규 시장 말고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또 빠지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3포인트 더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더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메타도 뭐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 현재 블랙엘 울트라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버전이 블랙웰이거든요. 블랙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지금 이제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걸 생산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악재가 뜨면서 하락했다는 거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입니다. 단기 하락 나올 수 있죠. 그죠? 아직 우려긴 하지만 나올 수 있죠. 근데 다른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가 상호 관세로 적당한 관세를 줄 것 같았는데 이제 모두에게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왜 트럼프 입장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냐라고 추측해 보면요. 일단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협상하면서 적절한 관세를 매기면 국가들이 좀 간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 관세 협상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단기 경기 침체를 한 번에 만들고 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트럼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질질 관세 협상 늦어버리게 되면 이 물가의 영향에 굉장히 애매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빠른 협상을 위해서 일단 모두한테 관세를 매겨 놓으면 다들 급해서 다들 당장 5일, 10일이라도 더 당겨가지고 협상하려고 다들 달려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관세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모든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협상하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십거리긴 하지만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도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바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문제로 푸틴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석유 감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제가 아래 내용이 제가 죄송한데 이제 못 바꿨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네 빨리 협상 안 하면 너네한테도 관세 매길 수 있어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아군 적군 안 가리고 정말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라왔고요.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미국의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안전자산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미국의 달러보다 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최고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빛의 힌트는 어디 있다? 금리나 분위기 금리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움직이지 않았던 채권도 지금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게 금리니까 가격하고 반대로 갑니다.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말, 채권을 많이 매수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이거 작년에부터 발행해 놓은 채권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좀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 비교적 조금 안전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역시나 엔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해서 보시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엔화를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에 추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일본의 엔화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상사에 투자한 거예요. 일이셨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워렌 버핏이 엔화를 상사를 샀다, 엔화를 기반으로 한 이 일본 주식을 샀다. 그래서 확실히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재 워렌 버핏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달러 엔화가 확실히 안전 자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엔화가 떨어지면 또다시 터질 수 있는 게 NK 트레이드죠. 지겨우시죠? 근데 NK 트레이드는 지금부터 폭락을 만들 만한 이슈 정도는 아니고요. 하락을 가속화시킬 정도의 악재는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150엔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150엔 아래로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엔화가 실제 이번에 하락장을 주도했던 게 엔화가 150엔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미국 증시에 청산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나 빅테크 주식들. 엔화 이제 빅테크에 많이 투자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청산이 됐고요. 최근에 반등할 때는 그렇게도 꽤나 괜찮은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지금 내리꽂는 순간부터 보시다시피 150엔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니까 해당 지표 여러분들께서 꼭 계속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 가장 중요한 희망이죠. 마지막 희망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정확하게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새벽에 12시 25분에 연설을 하시는데요. 이 시기 때 이번에 나왔던 PC에 대한 평가, PC 이제 물가에 대한 평가 하실 거고요. 물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금리 인하까지 발언할까는 모르겠고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멘트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
저점이 온다면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단기 저점을 잡을 뿐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채권 발행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작년부터 도래하는 단기 채권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또 하나의 채권 발행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원래는 매달 부채를 늘려가면서 지금 현재 부채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매달 발행해야 되는 만큼 원래는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발행해야 되는 채권이요. 갑자기 1개월 안에 갑자기 채권이 협상이 늦어지니까 채권 발행을 못 하다가 갑자기 협상이 진행되면서 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 시장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하락이 한 번 더 언제 있다? 5월 달에서 6월 달쯤 있다. 저는 5월 달에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6월 달에 일어나면 전 큰 하방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악재까지는 끝이 나야 진짜 저점이 잡혔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뭐 5월달, 6월달 무조건 더 큰 폭락이 이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뭐 별일 없이 잘 협상이 되면 빠르게 뭐 4월달에 뭐 5월달에 협상이 되면 그냥 이대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질질 협상 끌면서 길게 3개월 원래 3개월어치 천천히 발행해야 될 채권이 갑자기 며칠 안 1개월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 10일 만에 갑자기 14일 만에 발행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하방이 또 한 번 더 마지막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한 내용들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른 거 내용 뭐 볼 필요 없죠? 이번 주 4월 5일 날 힌트가 나오면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방이 이어진다면 5월달, 6월달이다. 이때 부채한도 협상까지 끝이 나야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때 저점이 잡힐 것이고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저는 금리 인하는 어차피 6월달 정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서 금리 인하 시그널은 6월달 정도에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문제 터지면서 해결되면 얼추 그래도 5월달, 6월달쯤이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지금에서야 분석하는 거지만 뭐 나중에 가서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방향성에선 지금 변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요. 항상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희망적인 투자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잘 노려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 궁금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 뉴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